김대성입니다. 지난주는 휴강을 하였네요. 휴강하기 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스냅시드의 기초적인 것을 조금 하다가 중단이 되었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2주 동안은 일단은 그 스냅시드를 보정 앱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충분히 잘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는 시간으로 할애를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깔아놓은 웹을 열으셔서 저와 함께 따라해 볼 예제 사진을 한 장 각각 가지고 계신 사진을 한 장씩 미리 열어두시면 이 강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가능한 제가 되풀이해서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미처 못 따라오시는 분들은 강의가 끝난 후 이렇게 실습을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다가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게 개별 문자나 혹은 전화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스냅시드를 열어 보겠습니다. 스냅시드를 열어서 여러분들 사진 한 장을 불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사진 한 장을 불러 왔습니다. 사진 불러오기는 왼쪽에 열기 해서 사진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한 장의 사진을 보정을 해 보겠습니다. 요 연필 모양 있죠? 이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보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금 기본 보정, 선명도, 커브에서 쭉 보시면 프레임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보정 도구들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릴 것은 요 기본 보정, 선명도, 커브, 자르기 이런 정도는 늘상 기본적으로 하는 보정인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부분 보정이나 브러쉬나 잡지 제거 이런 정도가 추가되면 사실은 더 이상 크게 할 것은 없습니다. 이 아래는 인물 보정이나 감성사진 보정 그리고 글씨를 쓴다든가 어떤 액자 처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꼭 해야 되는 기본 보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 기본 보정 요것을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밝기라고 돼 있죠. 편집에서 맨 위에 있는 밝기에 폴더가 돼 있는 겁니다. 요 대비도 있고 다시 클릭을 해보면 채도도 있고 분위기를 이렇게 파랗게 홀더된 그 부분이 보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 사진을 처음 찍으면 밝기 조정부터 해야 되겠죠. 내가 찍은 사진을 딱 봐서 밝기 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시면 안 하시는 겁니다. 밝기 조절을 할 필요가 없는 사진은 할 필요 없습니다. 이 밝기 조절은 대개는 사진 작가들이 보면 사진을 순광에 찍지 않고 역광 촬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역광 촬영을 많이 하는 이유는 사진이 입체감이 있고 힘이 있고 드라마틱하죠. 그래 역광 촬영을 할 때의 문제점은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서 사진을 많이 찍어봤죠? 떠오르는 태양이 아름다워서 그 앞에 사람을 놓고 기념사진을 찍으면 사람 얼굴이 그림자가 쥐어있죠. 어둡죠. 그것이 역광 촬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를 찍고 와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밝기 조정인 것입니다. 사진을 클릭을 하셔서 마우스 손가락을 대고 클릭하셔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플러스를 계속 높이면 내 사진이 지금 밝아지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왼쪽으로 계속 손가락을 진행을 왼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내리시면 내 사진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즉 밝기가 잘못된 사진을 얼마든지 이 기본 보정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진은 선 모양을 봐서는 한 이 정도 밝기 조절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밝기 조절이 끝나면 이 아래 편집 도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래 대비가 있네요. 대비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단에 이제 대비라고 나왔죠. 또 대비도 이렇게 클릭을 해서 대비를 더 줘야 된다면 오른쪽으로 가면 사진의 대비를 더 주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면 사진의 대비를 쭉 빼서 사진이 이렇게 조금 가볍고 흐려지죠. 그래서 대비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적당히 주시는 겁니다. 내 사진을 쳐다보면서. 다시 아래 편집 부분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편집 부분에 보면 채도라고 있죠. 즉 색을 살리거나 색을 빼거나 하는 것입니다. 역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그랬더니 내 사진이 흑백 사진이 되었습니다. 자, 거꾸로 플러스 쪽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계속 갔더니 이제 컬러가 들어가기 시작하죠. 컬러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최대치 하면 좀 이상한 컬러가 되죠. 그래서 적당히 색은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어떤 분 사진은 이렇게 한 10 정도 올라갈 수 있을 테고요. 조금 채도를 높이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한 20도 올라가실 수 있고, 뭐 그것은 각자의 사진적 취향에 따른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너무 과하게 보정을 하는 것은 그 원본 사진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적당하게 보정하는 것, 그것이 팁이라면 팁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편집 기호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밝기, 대비, 채도, 분위기, 하이라이트, 음영이 있는데 이 기본 보정에서도 밝기, 대비, 채도 정도만 조정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 분위기라든지 하이라이트라든지 음영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더 정교한 부분이고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조금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으로 제가 한다고 사전에 공지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세히는 알아보겠습니다. 분위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분위기를 올리면 채도 올릴 때처럼 약간 색상이 색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내려보겠습니다. 조금 달라지만 가벼운 색으로 되죠. 그래서 분위기를 조금 올려보았습니다. 다시 편집 기능에 가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라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는 뭐냐? 내 사진의 밝은 부분, 그 밝은 부분을 더 밝게 하거나 어둡게 하거나 그것을 중점 조절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하이라이트를 여기 지금 이 사진의 하이라이트는 이 파도에 빛 들어간 부분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즉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하얗던 부분이 조금 어둡게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저 하얀 부분이 더 밝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겠죠. 즉 밝은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편집 기능을 눌러보겠습니다. 음영, 그림자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 그 선 부분을 보겠습니다. 선 부분이 약간 어둡죠. 이 선 부분을 좀 밝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사진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면 저 섬이 지금 밝아지고 있죠. 왼쪽으로 가면 섬이 실루엣으로 이렇게 검게 되죠. 그래서 이 음영, 즉 그림자 부분을 어두운 부분을 조절하는 것이 음영 조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섬의 모양이 드러나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시 편집 기능을 눌러보겠습니다. 따뜻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사진을 클릭해서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청색이 들어가죠.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즉 따뜻한 색, 즉 붉은색이 점점점 들어가죠. 그래서 아침이나 저녁에 아름다운 붉은 노을은 더 살려주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고, 낮에 구름 많은 파란 하늘 같은 것을 더 두각을 나타내려면 왼쪽으로 이렇게 파란 하늘 두각 나타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아침 막 뜨기 전에 그런 사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조금 가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해서 편집 기능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해보면 지금 따뜻함이 있고요. 음영이 있고 하이라이트 있고 분위기 있고 채도 있고 대비가 있고 밝기, 이 과정을 기본 보정이라고 했고 그 기본 보정을 지금 마친 겁니다. 조금 다시 정리를 하면 기본 보정에서도 이 밝기, 대비, 채도 요 정도만 기본적으로 하셔도 커다란 문제는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 보정한 것이 마음에 든다라고 한다면 OK 표시인 갈매기 표시를 누르면 되고, 어떻게 보정을 하다 보니까 이 기본 보정한 것이 잘못됐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 X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잘 되었다는 가정하에 갈매기 표시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기본 보정이 내 사진에 적용이 된 것입니다. 다시 연필 모양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요 기본 보정을 한 겁니다. 그 기본 보정 옆에 선명도라고 있습니다.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기호가 되어 있죠. 이 선명도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선명도를 클릭을 했더니 지금 여기에 구조 0이라고 뜨고 이 아래 또 편집 기호가 생겼습니다. 이 편집 기호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구조가 있고 선명하기가 있습니다. 이 구조가 클릭이 된 상태에서 내 사진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구조도 뭐 다른 말로 하면 사진에 이렇게 어떤 두드러짐이 강화됩니다. 지금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 내 사진이 보면 좀 희미해졌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내 사진이 더 이런 파도 부분이, 질감 부분이 두드러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아래 편집 부분을 보겠습니다. 선명하게가 있습니다. 선명하게라고 클릭을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을 또 볼까요? 사진을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내 사진이 보다 더 선명하게 된 것입니다.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내 사진이 약간은 흐려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진을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효과가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잘 구분이 안 될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편집 기능을 다시 눌러보면 이 구조나 이 선명하게나 거의 좀 유사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조를 숫자를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명하게를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 구조 부분을 제가 마이너스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그냥 실험적으로. 그럼 이렇게 여기가 흐려놨죠. 편집 기능에 선명하게를 클릭하겠습니다. 선명하게를 올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도가 구조에서 흐리게 했던 것을 다시 살리고 있죠. 즉 편집 기능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구조도 있고 선명하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이렇게 구조면 구조 이렇게 하나 정도만 이렇게 내 사진을 보면서 적용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이렇게 플러스하면 이 사진의 특히 파도의 질감이 더 잘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든다는 가정하에 이 OK 버튼인 갈매기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사진이 처음 원본보다 더 품질이 선명해졌습니다. 다시
연필 부분을 눌러서 보정 도구를 불러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보정, 선명도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커브라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커브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커브를 클릭을 했더니 내 사진 위에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잘 보시면 하얀 사각선이 생겼고, 그 사각선 그 오른쪽 모서리에 검은 원 하나, 그 왼쪽 아래 검은 원 하나, 그리고 하얀 선이 이렇게 사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커브 조절 그래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적용을 하느냐? 이 검은 원과 아래 검은 원의 대략 중간 지점을 해서 잡으시면 이렇게 중간에 조절점이 생깁니다. 파란 조절점이 생겼죠. 그 파란 조절점과 아래 하얀 조절점에 또 약 중간 되는 부분을 클릭해서 아래로 이렇게 살짝 내리면 이렇게 아래로 곡선이 생깁니다. 내가 아래만 내렸지만 윗부분은 반대로 곡선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S자 곡선입니다. 자, 좀 이해가 안 되죠? 요게 마음에 안 들어서 요 X를 일단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왔죠? 자, 연필을 다시 눌러서 보정 도구를 불러들여서 커브를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자, 커브가 불러왔습니다. 이 커브를 위에 조절점, 아래 조절점의 중간 지점을 한번 클릭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파란 조절점이 생겼죠? 이 파란 조절점과 아래 하얀 조절점의 대략 중간 부분을 클릭하셔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위는 저절로 반대로 곡선을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S자 곡선을 그려주면 내 사진의 그 대비가 강화되는 겁니다. 색채도 강화되고 돼서 지금 사진이 좀 더 선명히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제 문제는 여기 섬이 잘 보였던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도 생겼죠. 그래서 지금 저가 이것을 이렇게 S자선으로 근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S자를 좀 과하게 걷는데 조금 약하게 거야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X로 누르겠습니다. 다시 연필을 클릭하시고 커브를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요 가운데를 클릭을 하시고 요 청색 조절점과 흰색 조절점을 중간을 살짝만 조금 약하게 내리겠습니다. 그래야 그 적당한 그 사진적 대비를 주게 되는 겁니다. 너무 과한 건 제가 안 좋다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면 완성을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연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본 보정, 선명도, 커브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그 우측에 화이트 밸런스라고 있습니다. 요 화이트 밸런스를 한번 접목해 보겠습니다. 자, 화이트 밸런스를 클릭했습니다. 이 화이트 밸런스를 클릭했더니 색온도 제로로 나왔고요. 요 아래 편집 도구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색온도 틴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 색온도를 클릭을 해서 사진을 클릭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색온도를 높였더니 막 붉은기가 노란기가 많이 들어가죠. 자, 색온도를 마이너스 쪽으로 내려보겠습니다. 청색기가 들어가죠. 즉 온도를 올리면 붉은기가 살아나고 온도를 내리면 푸른기가 살아납니다. 이것은 아침 사진이니까 그 오른쪽으로 이렇게 색온도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름답게 조정을 했습니다. 자, 아래 요 틴트라는 것을 눌러 보겠습니다. 틴트를 적용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붉은색이 이제 더 강화되죠. 왼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약간 붉은색이 빠지고 그린색이 접목이 되죠. 그래서 이 틴트도 붉은 쪽으로 이 사진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더 좋다고 한다면 나가시면 되고요. 이 화이트 밸런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눈으로 본 그 색을 찾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여기 편집 도구 왼쪽에 AW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AW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여기 보면 자동 조점됨 해가지고 내가 찍은 사진에 자동 조점이 된 겁니다. 다시 여기를 AW를 눌러보겠습니다. 눌러서 이 실행 취소 하면 자동 조정된 게 해제되고 원본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 편집 도구에 오른쪽에 칼 모양이 있습니다. 이 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칼을 클릭했더니 어떤 이런 돋보기가 나왔습니다. 이 돋보기를 잡고 이렇게 옮기면 지금 가운데 그 칼하고 빨간 십자선이 생겼죠. 즉, 저 십자선이 있는 부분을 흰색으로 감지하고 그걸 기준으로 색이 변하는 겁니다. 얘를 돋보기를 또 옮겨보겠습니다. 돋보기의 십자선을 산으로 갔더니 또 색이 변했죠? 검은 부분에 놔보겠습니다. 또 색이 변했죠? 십자선을 파도 부분에, 즉, 내가 사진을 찍을 때 자연적인 흰색이라고 해당되는 부분을 흰색이라고 해당되는 그 부분을 십자선을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이트 밸런스를 내가 클릭한 부분을 기준, 이 빨간 커서 십자선을 둔 부분을 기준으로 이 내 사진의 색이 변하는 겁니다. 어렵나요? 어려우면 여러분들이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 X를 누르면 다시 사라졌습니다. 잘 못하시는 분들은 여기 편집 도구를 하셔서 색 온도를 붉은 노을을 원하시면 이렇게 붉은 노을을 플러스 쪽으로 가시고 또 틴트도 붉은 노을 쪽이 더 강화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플러스 쪽으로 가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은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보정이 마음에 들면 또 여기 OK 버튼인 이 갈매기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또 사진이 거기까지 적용이 된 것입니다. 연필 부분을 다시 클릭해 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것은 기본 보정, 선명도, 허브, 마지막으로 한 화이트 밸런스 이렇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요번에 두 번째 줄에 있는 자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자르기는 대부분 회원님들이 아시죠. 꼭 보정 앱이 아니더라도 그 자르기는 많이 사용을 해 보셨을 겁니다. 자르기 도구를 클릭을 했더니 이 아래 보면 자유 형식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요거는 원본이고요. 이렇게 가면 정사각형으로 자르는 거고요. 딘을 누르면 딘 프로그램 3대2, 요 딘 프로그램 요 3대2를 누르면 3대2 프로그램 43이면 요 필름 여러분들이 되게 43 포맷으로 많이 찍으시죠. 54면 54, 75면 75 이렇게 비율이 있습니다. 16대 9면 16대 9. 그런데 사진은 그 일반적으로 그 원본 크기로 많이 쓰거나 혹은 정사각형으로 자르거나 3대2로 자르거나 16대 9로 자르는 게 좋습니다. 그 비율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3대 비율로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3대 비율을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사진을 클릭하면 지금 이렇게 3대2가 적용된 격자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것이 나는 이렇게 자르고 싶다. 아니면 이 부분이 잘라나가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을 해서 여기 격자선이 생긴 그 칸을 이렇게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만 쓰고 싶다. 혹은 여기 모서리를 잡고 이렇게 아래를 내리시면 이렇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줄인 사진을 클릭하셔서 이렇게 옮기셔서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해볼까요?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클릭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키울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키운 상태에서 여기 이 섬은 안 잘리는 게 좋겠다라면 이렇게 그 섬까지 이렇게 원하는 구도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나는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여기 완성 표시를 누르면 되고, 마음에 안 든다면 X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걸 클릭하면 다르기 형식이 다시 떴습니다. 이걸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칸이 사라졌죠. 다르기 형식, 나는 이 3대2가 아니라 16대9로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16대9가 적용되어 있는데 야를 잠시 클릭을 하면 16대9가 적용된 사진이 나오죠. 얘를 이렇게 나는 해야 되겠다. 여기서 위가 답답해서 조금 모서리를 잡고 키워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나는 요 사진이 나는 요 정도로 자르는 게 좋겠다라고 한다면 요 완성 표시를 이제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르기까지 적용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해 보았습니다. 연필을 한 번 더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요 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전이 뭔지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지금 이제 회전이라니까 각도가 나왔어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올리거나 내리면 각도가 조절이 되죠. 이거 각도 조절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격자선도 생겼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보면 바다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찍을 때 바다 기울여서도 많이 찍으시죠. 그러면 그 사진이 이렇게 격자선을 서 그 격자선을 보면서 바다의 수평을 맞출 수가 있겠죠. 이 격자선을 보면서 바다의 수평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해서 격자선과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마음에 들면 완성 표시를, 각도 조절은 이렇게 올리고 내리면서 수평 각도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 완성 표시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바다의 수평까지 잡은 사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연필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보정 도구를 했죠. 지금 기본 보정을 했고요. 선명도를 했고요. 커브를 했고요. 화이트 밸런스를 적용했고요. 자르기를 적용했고 회전까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해봤습니다. 제가 왜곡된 것의 방해를 위해서 다른 사진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건물 사진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건물 사진을 보면, 아파트들 사진을 보면 가운데 이 굴뚝은 똑바른데 우측과 왼쪽의 건물을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것은 카메라의 원근법에 의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기울은 게 싫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정 웹을 연필을 눌러 보겠습니다. 연필을 눌러서 여기 원근 왜곡을 눌러 보겠습니다. 원근 왜곡을 눌러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제가 이 상태에서 사진을 아래로 이렇게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 지금 이 아파트가 딱 이렇게 바르게 섰죠. 올려보겠습니다. 원래대로 이렇게 이 아파트가 이쪽으로 기울였었죠. 클릭을 해서 이렇게 격자선을 보면서 이렇게 됐더니 이 아파트가 이제 똑바르게 됐죠. 이렇게 조절한 것. 클릭을 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죠. 왼쪽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좌우, 위아래 움직여서 왜곡된 것을 잡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면 완성 표시를 누르시면 그 건물에 왜곡된 것을 잡으실 수 있는 겁니다. 고정 연필을 크게 보겠습니다. 지금 무엇을 한 거냐면 원근 왜곡을 한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아주 기초적인 그 사진에 꼭 필요한 기초적인 그 보정을 해 보았습니다. 어땠나요? 좀 어려웠나요? 아마 쉬운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려우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보정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뭐 별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매일 한두 컷이라도 꾸준히 자꾸 해보시면 그 남들보다 잘 하게 되실 겁니다. 또 이 스냅시드는 그렇게 어려운 보정 웹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그 응용할 수 있는 그 좋은 보정 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그 과제 겸 집에서 한두 컷 보정을 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해버릇하셔야 자기 그 사진 보정 실력이 쑥쑥 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실 분들은 꼭 해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 다음 시간에 즉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